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인생보험을 찾아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민채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요, 이 세율이 가장 높은 세금이 상속세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요, 상속세 아예 없다고 하고요. 거기에다가 내가 낸 돈 다 돌려주고 보장까지 받는 특별한 종신보험이 있다고 합니다. 잠시 후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요, 받고 또 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 시간에는 수술비 보험을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술 방법이 점차 다양해지면서 우리가 최신 치료, 최신 수술도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자, 방송 보시다가 나도 이 보험 좀 상담 원한다, 혹은 내가 가진 보험의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전화와 문자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2-3153-2666번 열려 있고요.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도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유튜브 참여도 가능한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채널 들어오신 다음에 실시간 채팅도 소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 드릴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 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보험플랜 119 강의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지켜주기 위한 종신보험 생각만 하고 내가 낼 돈, 원금에 대한 생각에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죠? 자, 그런데요, 보장도 받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낸 모든 돈을 돌려주는 종신보험이 있다고 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경아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기 제목에 이렇게 써놓은 거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납입한 원금, 그 다음에 보험금도 추가 이렇게 써 있는데요. 저도 어쩔 수 없이 대한민국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가장 아까운 거는요, 낸 돈, 내 돈, 원금 아까운 거, 이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보험을 공부를 하다가 여러분들 암보험 가입해 보셨는데요. 3만 원짜리 암보험을 가입을 하면 암 걸려서 보험금을 갖지만 매달 납입하시는 보험료는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종신보험도 내가 가입을 해서 매달 10만 원씩 돈을 내면 보험금을 받지만 내가 낸 돈 10만 원은 못 받는 게 우리나라 이런 보험의 여태까지 기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미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요. 제 말씀으로 오늘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중요한 거는 내가 낸 돈 원금을 몽땅 100% 다 하고 게다가 보험금까지 추가로 받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돈을 모으고 재산을 축적하는 이유는 뭘까요? 노후에 쓰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그래도 내 자식들이 나보다 조금 더 편안하게 살으라고, 내가 나중에 노후가 됐을 때 내 자식들 좀 더 좋으라고 그렇게 모으는 거 많이 있지 않으세요? 효율적으로 자식들에게 내 재산, 내가 원하는 내 마음을 다 물려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오늘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건강한 사람만 가입하느냐? 전혀 아니지요. 유병자도 상속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대만 돼도요, 혈압, 당뇨약 드시는 분들 너무 많잖아요. 그런 분들 비롯해서 유병자들 너무 보험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분들도 상속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원금에다가 사망보험금을 돌려드리는 것이 가장 키포인트인데요. 이 부분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2.25%를 확정적으로 예정이율로 불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요즘 저금 얘기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물가 상승률을 못 따라가는데 우리나라가 60, 70년대처럼 막 올림픽하고 이럴 때처럼 급성장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안정됐죠? 그러면 금리가 옛날처럼 10%, 20% 이런 금리는 안 돌아갈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20년이 지났을 때 저 2.25%가 또다시 추억 속에 갖지 못할 이런 금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얘도 꼭 픽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요, 종신보험이 보통은요, 60세, 65세, 보통 50대 후반 이러면은 이제 가입을 못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오늘은 75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이런 종신보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두 가지 그림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원금이 작고 이자가 이만큼인, 누구나 그렇잖아요. 10,000원짜리 로또 사서 몇 억 당첨되면 다 그런 생각 한 번쯤 해보잖아요. 두 번째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자가 조금이고요, 원금을 훨씬 많이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당연히 저하고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원금이 작고 이자가 훨씬 많은 이런 거를 택하고 싶으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내가 내 자식한테 내가 벌어서 내 자식을 주는데 세금을 내야 된다. 당연히 이 세상에 살아가니까 우리가 내야 되기는 하는데 왠지 좀 안 내면 좋지 않을까? 약간 억울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 다 좀 정확하게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서두에 저희 아나운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율, 세금 내는 걸로는 가장 비싼 게 우리나라에서는 50%에 해당하는 상속세입니다. 이거는 증여도 마찬가지인데요. 금액에 따라서 1억 원 이하면은 10%니까 뭐 이런저런 공제를 하고 나면 실제로는 세금을 안 내도 돼요. 그런데 5억으로 올라오면 20%, 그 다음에 30%, 40%, 급기야는 50%까지 가는데 요즘 집값이 천차만별이긴 하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즘 자녀를 한 분씩밖에 안 낳아서 남편 쪽에서도 집을 물려받고 와이프 쪽에서도 집을 물려받아서 두 부부가 되었을 경우 그 다음에 이 집 이외에 만약에 금융재산이라도 남아있다 그러면 우리가 물려주는 전체 자산이 5억 미만이면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혹은 이러기도 하더라고요. 50대, 60대 되신 분들 만나 뵈면 내가 젊어서는 먹고 살기 힘드느라고 무슨 자식이야. 나나 그냥 살고 내 노후만 걱정하면 돼. 이렇게 50대 후반 60대가 되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10만 원이라도 조금이라도 나도 뭐라도 남겨줄 걸 이 생각이 반반 왔다 갔다 그러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재산이 많으신 분들은 당연히 세금을 하나도 안 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재산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단돈 10만 원이라도 어떤 사망보험금을 준비를 해서 세월이 지나면 지금은 한 달에 10만 원이지만 이게 10년, 20년 내다 보면 한 달에 10만 원 쓰는 거 흔적도 없어지죠. 그런데 돈이 모이면 그 원금 2,400만 원이 고스란히 100%에다가 사망보험금을 1,000만 원을 더해서 준다고 하면 이거는 백발백중 저는 남는 장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고로 많이 냈을 때 그냥 단순하게 계산만 해본다면은요. 30억 정도 집하고 여러 가지를 포함했을 때 상속을 하시게 되면 현금으로 세금을 내셔야 되는데요. 10억 4천만 원 여러 가지 공제를 다 제하고 납입하시게 되는 게 한 10억 원 정도, 한 30%는 현금으로 갖고 있으셔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하나 물려주는데 우리 아들이 아파트를 물려받으려면 세금을 몇 억 이상을 돈을 내고 이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금매 처분하게 되면 내가 원래 이렇게 뼈 빠지게 모아가지고 재산을 형성한 거를 제대로 가지도 못한 상태에서 물거품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이 세율이 저도 불만은 있지만 이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데 없앨 수도 없고요. 앞으로는 여러분 생각이 어떨 것 같습니까? 세율이 더 높아지면 높아지지 우리나라가 후진국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상속세를 절감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보험 가입하시고 은행에 가셔서 적금 가입하면 뭘 막 많이 쓰라고 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우리나라가 금융실명제라고 해서 부동산을 사시든 주식 계좌를 개설을 하시던 보험을 가입하던 주민번호로 내 실명제가 다 따라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속의 가장 포인트는 뭐냐면 부의 무상 이전이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에서 부모님이 보험을 가입을 해서 상속인이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무상 이전을 해주기 때문에 이러면 세금을 걷는 거예요. 원래 상속인이 낸 돈이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 부모가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자녀가 받도록 보통은 상속인이나 자녀 형태로 하는데 그나마라도 다행인데요. 잘 생각하면 아주 간단한 논리인데 자녀가 낸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녀가 낸 돈이 아닌 거를 자녀가 받게 되면 이거는 이러면 안 돼.
부의 무상 이전은 안 돼. 세금을 내야 돼. 이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보험을 가입할 땐 어떤 계약 구조를 만드셔야 되냐면 자녀가 돈을 내고 보장을 받는 것은 부모님 이렇게 하면 되고요. 다시 이 보험의 혜택을 보는 보험금 받는 사람이 자녀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세금을 안 낸다 하니까 예를 들어 1억짜리 보험을 들었을 때 자녀가 돈을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모님이 보장을 받고 다시 자녀 통장으로 돈을 받게 이렇게 계약 구조를 만들어 주시면 세금을 하나도 안 내도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사인을 하고 보니까 보험금을 받으면 뭐예요? 그중에 세금을 내셔야 하는데 절대로 이런 식으로 보험을 가입을 하시면 나중에 뒤통수를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반드시 저는 확인을 하셔야 된다. 만약에 얼마 전에 보험 가입한 게 이 형태로 남아있다면 계약 구조를 바꾸셔야 돼요. 계약 변경 가능하니까 그렇게라도 저는 속히 바꾸시는 거를 권해드리고요. 다음에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에 아주 간단한 구조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보험료를 딱 1회밖에 납입을 하지 않았는데 사망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20년을 다 내고도 사망사고가 있을 수 있어요. 한 번은 사망하게 되는데 우리가 언제 죽을지 어떤 방법인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 완벽하게 대비를 하는 건데 1회 보험료를 납입을 하셨어도 1회 보험료 낸 원금 더하기 사망보험금을 같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 5년 냈으면 5년치 낸 돈하고 사망보험금을 같이 받게 되겠죠. 근데 오래 살 수도 있잖아요. 다 내면 다 낸 돈에다가 더하기 사망보험금을 같이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을 내시던 보험료를 다 내시던 손해볼 일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납입한 원금 100%에다가 보험금을 500만 원을 가입하셨든지 1000만 원을 가입하셨든지 1억을 가입하셨든지 어쨌든 내가 낸 돈과 보험금을 두 개 다 합해서 받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타이밍이든지 간에 내가 낸 돈과 보험금 다 같이 받는다. 이런 구조로 간단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돈을 다 내고 보니까 자식한테 안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말을 잘 안 들어. 그러면 원금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 빼고 그러면 원금만 보장받아서 그냥 내가 쓰실 수도 있는데 저는 제 생각에는 큰 돈은 우리가 못 물려줘도 그래도 자식 입장에서 부모님 이렇게 상속을 생각을 하셨다는 게 조금 의미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은 들기는 해요. 다음으로는 그래프를 보여드린 것을 돈으로 풀어드리려고 해요. 예를 들어 지금은 이제 제가 60대 어르신들을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그래도 좀 고령이신 70대 어르신을 예를 들어서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오늘은 여성분으로 제가 예를 든 이유가 있습니다. 남편분께서 사망이 혹시 그런 일이 상속이 발생했다. 사모님한테는 상속 공제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부모님한테서 자식으로 내려올 때는 아까 기억하신 것처럼 10%에서 50%까지 굉장히 고세율을 납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남편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성분들께서 어머님들이 준비를 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가 높다고 생각을 해요. 72세 여자 어르신을 예를 들어서 1억의 사망보험금을 준비를 하는데 15년을 낼 수도 있고 10년을 낼 수도 있고 혹은 20년을 낼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잖아요. 그냥 제가 예를 들어서 뭐가 구상이 가능할까 예를 들어 드리는 건데요. 한 달에 15년 동안 돈을 낸다고 하면은 1억을 보장받는데 175만 원인데 175만 원을 다 하라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1000만 원짜리 보험을 가입을 한다. 그러면 얘는 월 보험료가 17만 6천 원이 되겠죠. 그래서 72세 어른이신데 딸이 두 분이 있다 그러면 딸 두 사람이 한 달에 8만 원씩 내면 1000만 원짜리 사망보험금이 만들어지잖아요. 게다가 8만 원씩 납입한 원금은 100% 다 보장을 받고 1000만 원을 추가로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거는 오더메이드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짜리도 되고요. 2000만 원도 되고 이렇게 해서 최대로 가입할 수 있는 게 1억까지 가입이 가능한데 예를 들면 어르신이 재산이 좀 있으신 경우 자녀분이 4분이다 그러면 뭐 월보험료를 40만 원짜리를 뭐 4명 몫으로 하시던가 아니면 50만 원짜리를 3명, 세 자녀가 뭐 3분이나 4분이면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아까 기억하시죠? 납입한 원금 100%와 보험금을 같이 받는 거. 그래서 지금 보시면 최대로 납입하는 게
제가 가만히 설계를 하다 보니까요. 보험료가 비싸도 걱정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많이 비싸면 비쌀수록 그 원금을 다 받기 때문에. 그래서 총 낸 게 3억 1,6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다가 1억을 추가로 해서 결국은 받게 되는 것은 4억 1,600만 원을 세금 하나도 없이 상속세 내지 않고 그리고 원금을 모두 다 사망보험금을 더해서 자녀들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여러 회사에서 저는 벤치마킹을 할 것 같은데 아직 그렇게 되지 않는 거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상속세 하나도 내지 않고 원금과 보험금을 받는 이런 구조입니다. 이런 거 말고요. 20년 동안 납입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계산을 한 번 더 해봤는데요. 매월 납입하시는 게 보험료가 좀 줄어들겠죠. 길게 내니까 한 달에 내는 보험료는 140만 원으로 떨어지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1,000만 원짜리 보험을 사시면 월 보험료가 14만 원인 거예요. 그러면 자녀가 둘일 경우에 7만 원씩만 납입하면 1,000만 원짜리 보험이 되니까 상조보다는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원금을 다 받고 보험금도 받으니까 이렇게 제가 계산을 해봤고요. 여러 가지 단위로 시뮬레이션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1억을 예를 들면 140만 원이니까 자녀가 2분이나 3명이면 그 자녀 명의로 가입을 해주시면 상속세 당연히 한 푼도 안 내면서 원금과 보험금을 다 받으시는 건데요. 최고로 3억 3,600만 원 가량 납입을 하시고 받는 거는 거기에다가 더하기 1억을 더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1회 보험료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8,400만 원 납입했을 때 혹시 사망하시게 되면 더하기 1억. 그래서 1억 8,400만 원. 내가 1억 6천만 원 냈을 때 혹시라도 사망을 하게 되면 그때도 더하기 1억. 다 내고 났을 때도 더하기 1억. 이렇게 해서 실제로 60대 이렇게 되신 그 어르신분들과 제가 대화를 해보면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러신 분들은 자녀분들이 이렇게 소액으로 해주시면 원금까지 다 받는 게 제일 가장 좋은 것 같고요. 약간 능력이 있으셔서 당신이 다 못 쓰시고 그러시는 분들이라면 자녀 명의로 이렇게 좀 나눠서 해주시는 거를 이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15년하고 20년 내는 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조금 간략하게 요점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병력 있는 거 안 물어봐요. 1억까지는.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한 10억, 100억 하면 좋겠는데 또 그렇게는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병력이 있어도 무조건 오케이인 거고요. 그다음에 3개월 내 이런 것만 있으면 없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시죠? 2.25%를 확정적으로 보장해 주는 거. 이런 조건이기 때문에 어르신들도 75세까지는 누구나 다 편안하게 500만 원짜리부터 1억까지 10만 원짜리 보험회사에서 100만 원대에 이르기까지 어느 계약을 하시던지 간에 원금과 보험금, 그다음에 상속세 하나도 없이 일석삼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런 보험을 제가 공부를 해봤고요. 어쨌든 우리가 재산을 증식하는 이유는 내가 편안한 노후를 맞이하는 것도 있지만 혹시라도 내가 다 못 쓰게 되게 되면 이 재산이 제 자녀들에게 다 가기를 원하는 바는 누구나 다 똑같은 것 같은데요. 방법을 잘 연구를 하셔야 돼요. 공부를 하면 세금을 좀 안 내도 되는데요. 공부를 안 하고 그냥 물려드리게 되면 세율이 굉장히 높은 구간에 들어가게 되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귀찮으셔도 공부를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까지 라이플라너의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내가 모은 돈을 만약에 물려주게 될 때 상속세가 얼마나 많이 나가게 되는지 아시면 참 억울한 마음도 드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지켜야 될 재산이 있고 자녀에게도 잘 내 돈을 물려주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정말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딱 한 곳만 유일한 조건으로 출시가 됐다는 종신보험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일단은요,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는 종신보험에 대한 보장 금액을 받으시고요. 그리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동안 내가 매달 냈던 그 모든 보험료가 고스란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분께 다 돌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요, 여러분들이 납입이 끝나고 나서 내가 만약에 이 보험을 정리하게 돼도 원금 100% 보장이 된다고 하니까 이러나 저러나 내 돈 다 지키면서 보장도 가져가는 보험이라고 생각이 되겠네요. 자, 전화번호 열려 있습니다.
021-3153-2666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내가 좀 찾던 종신보험이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바로 방송 보시고 실시간 문자 도착을 했습니다. 자, 9665님께서 가입 금액을 질문 주셨네요. 가장 작게는 얼마부터 가입이 되느냐고 아무래도 좀 조심스럽게 가입을 좀 희망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어느 정도부터 가입이 될까요? 네, 저도 이 자료를 준비를 하면서 이게 단위가 너무 큰 게 아니야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요. 여기 보여준 거에 20분의 1 수준인 500만 원부터 그러니까 보험료로 따지면 70세 어르신들 한 7, 8만 원짜리 보험부터 가입이 가능하시니까 예를 들면 60대 어르신 경우는 한 5만 원에서부터 100만 원대까지 굉장히 다양한 경우로 설계가 가능하니까 최저는 500만 원의 사망보험금부터 1억까지 혹은 젊으신 분들은 한 2, 3억까지도 가능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자금 여력에 맞춰서 내가 얼마만큼의 보장을 가져가고 싶은지 상담 받아보시고 선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1007님의 메시지인데 건강한 사람도 기나비 플러스 종신보험 오늘 소개해 주신 종신보험 건강하신 분도 가입이 되냐고 질문 주셨는데 당연히 가입되겠죠? 네, 이제 저희가 알려드린 것만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당연히 건강하신 분들도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저 연령대로 오시면 오늘 예를 들어드린 거는 고연령대 유병자이신 분이기 때문에 연령대가 낮아지시면 보험료가 훨씬 더 저렴해지면서 가입 금액도 크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더 유리한 조건으로 더 많이 가입 가능하신 플랜입니다. 일찍 여러분들 건강한 때 그리고 어릴 때 가입하는 게 더 크게 준비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실시간 방송이다 보니까 문자와 전화도 들어오고 있고 유튜브 통해서도 지금 채팅창 통해서 질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양희님께서 또 질문을 주셨어요. 방금 전에 전화를 받으셨대요. 그런데 뭐 콜 서비스라면서 보험 점검을 무료로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집에 방문을 해서 보험 상담을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이거 괜찮을까라는 질문 주셨거든요. 네. 전문가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전화 와서 보험 점검해준다는 거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글쎄 조금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내 보험은 내 거고 남이 봐준다는 거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방법은요. 유선상으로 대략 한번 말씀을 들어보시고 그다음에 신중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모르는 분을 한번 이렇게 만나 뵙는다는 게 이 여러분들의 전문가들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서 혹시 곤란한 상황을 맞이하실 수도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유선상으로 대략적인 걸 들어보시고 이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도 점검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시기 위해서는 이 크로스에서 중복 체크하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유튜브 통해서 질문 주셨던 양희님께서 충분하게 답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갑작스럽게 전화가 와가지고 보험 상담 무료로 해주겠다라고 하면은 좀 혹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마시고요. 저희에게 증권을 보내주시거나 전화나 문자 연락 주셔가지고 지금 양희님께서 가지고 있는 증권에 맞춰서 리모델링을 좀 유리하게 해보시는 거 어떨까 싶네요. 자, 지금까지 김경아 전문가님과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아마 오늘 소개해드린 종신보험은 그 어디를 찾아보시고 알아보셔도 못 찾으실 것 같습니다. 유일한 종신보험이라고 합니다. 사망 보장 금액은 물론이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냈던 모든 보험료를 자녀에게 고스란히 돌려주면서 상속세까지 전혀 없는 보험이라고 하니까 자, 오늘 소개해드린 종신보험 물론이고 내 건강 지켜주는 보험까지 저희 방송 통해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테마플랜 예비 시간 이어가 볼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 플랜 ABC입니다. 자,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이죠. 자, 오늘의 주제는요. 신의료꾸러미 4세대 수술비 보험이라고 합니다. 뭔가 새로운 게 등장을 한 것 같은데 오늘 안수현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목만 봐도 제가 기대가 딱 되는 게 네. 저희 이제 방송 시청하시는 우리 애청자분들이 네. 수술비 보험 너무너무 좋아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선물 같은 그런 보험이 있나 봐요. 어떤 거예요? 네, 아직 따끈따끈한 수술인데요. 지금 7월부터 우리 4세대 실손이 시작됐습니다. 맞아요. 바로.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4세대 실손을 보완할 4세대 수술비를 준비했는데요. 우리가 수술하면 가끔 하는 경우가 아니잖아요. 정말 어쩌다 한번 수술을 하게 되는데 네. 그거에 대한 준비를 아나운서님 하셨나요? 수술비에 대한 준비? 수술비가 저도 네. 처음에는 필요 없다고 느껴졌는데 그렇죠. 방송하다 보니까 수술이 뭐 큰 수술만 받는 게 아닌 것 같아서 저는 가입했어요. 그러셨어요? 네. 그러면 수술이 관열 수술이세요? 비관열 수술이세요? 당연히 관열과 비관열 다 되는 걸로 알아보긴 네. 했는데 저 지금 새로 나왔다니까 조금 그쵸. 갈등이 되는데요. 모르시는 시청자님을 위해서 네. 좀 설명을 드리자면 관열 수술은 내가 눈으로 보면서 하는 수술. 한마디로 피를 보면서 하는 수술을 말하는 네. 거고요. 비관열 수술은 요즘 신세대 수술, 피를 안 보는 수술을 이제 비관열 수술이라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는 관열 수술을 수술로 이제 알고 계시기 때문에 비관열 수술, 피 안 보는 수술을 준비하시는 분이 많이 적더라고요. 하지만 네. 우리 환경은 계속 발전을 하고 있어요. 특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와서 수술을 할 정도로 의료 환경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보장은 예전에 장롱 속에 넣어둘 만한 보장이라면 내가 새로운 수술을 했는데 보장받으려고 봤더니 해당되는 부분이 없으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수술비가 관열인지 비관열인지 이런 부분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고요. 여성분이 제일 많이 하는 수술이 어떤 수술일까요? 여성분들은 아무래도 뭐 여성 특정, 뭐 자궁 부분 그 네, 부분도 저 맞습니다. 주변에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요, 가임 시기, 그러니까 35을 넘으신 분들은 40이나 50%가 이런 자궁 질환을 앓고 계시다고 해요. 하지만 우리가 배가 아파서 뻐근해서 갔더니, 자궁근종이다 이렇게 진단을 받으면 내가 내 몸 안에 근종이 있다는 걸 알면서 그냥 놔두실 분은 없으실 거예요. 수술을 하실 텐데 그렇죠. 의사가 물을 거예요. 어떤 수술을 원하느냐. 피를 보면서 하느냐, 안 보고 하고 싶냐, 아니면 구멍을 뚫어서 하고 싶냐, 아니면 이런 지금 보이는 하이프 수술을 하냐. 아나운서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저라면은 최대한 피를 안 보면서 네. 간단하고 안 아픈 수술이요. 그렇죠. 네. 그게 바로 하이프 수술입니다. 네. 이 하이프 수술은요, 많은 여성분들이 선택하는 수술이고요. 하지만 비용이 거의 한 800만 원 정도 나간다고 해요. 자궁 분종으로 인한 이 네. 수술만 800만 원이요. 네. 하지만 안 아프고 깔끔하게 수술을 한다면 누구나 이 방법을 선택할 텐데요. 네. 오늘의 보장 내용은요, 이런 하이프 수술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런 하이프 시술에 대한 보장 내용이 들어갔고요. 여성이 자궁에 질환이 많아서 수술을 한다면 내 몸에 내 생각을 지배하는, 내 몸을 지배하는 생각하는 기관이 어디일까요? 내 몸을 지배하는 네. 생각하는 기관. 당연히 뇌 쪽이죠. 그렇죠. 그러면 뇌가 고장이 난다면 네. 내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고, 그렇죠. 그렇죠. 그게 아마 내 신체 부분에서 가장 디테일하고 세밀하고 위험한 수술이 될 텐데 네. 이런 수술은 함부로 절개해서 수술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런 수술비가 새로운 수술이 있는데 증상 없는 뇌졸중을 부르는 게 바로 뇌동맥류입니다. 뇌동맥류는 막히기 직전에 이제 뇌가 부풀어 오르는 건데 네. 이거는 증상이 없어요. 뇌동맥류 같은 경우는. 그래서 머리가 아파서 병원 갔다가 우연히 사진 찍었다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자료를 보시면 매년 이런 뇌동맥류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특히나 여성분들이 남성분들에 비해서 많이 있으신데요. 이런 코인 색전술을 요즘 최근 시술로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이 코인 색전술 같은 경우는 뇌가 부풀어 오른 거를 이런 코인으로 딱 들어가서 피가 혈류가 잘
통할 수 있도록 만드는 수술인데 한 번 하는데 비용이 100에서 2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고 있어요. 근데 오늘의 테마에서는요. 이 또한 4세대 수술로서 저렴하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뇌 다음에 우리가 가장 많이 주위에서 걸리는 게 아마 암이라고 생각됩니다. 그쵸. 하지만 어느 부위에 따라서 암이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고 특히나 예전에는 우리가 암 수술하면 다 절개해서 수술했지만 요즘은 어떤가요? 다빈치 로봇 수술 들어보셨나요? 들어본 것 같긴 한데 네. 이게 암과 관련된 수술이었나 봐요. 네, 이건 로봇 수술이에요. 예. 네. 피를 안 보면서 로봇이 수술을 하는 건데 네. 그만큼 효율성도 적고 회복도 빠르기 때문에 정말 많은 비용이 들지만 선택할 수만 있다면 선택하고 싶은 게 바로 다빈치 로봇 수술이고요. 뇌에 관련돼서 모든 뇌동맥류나 이런 수술비 같은 경우는 이런 감마 나이프 시술을 합니다. 이 감마 나이프 같은 경우는 뇌 같은 경우는 정말 잘못 건들면은 몸에 휴장애가 남게 되잖아요. 그쵸. 하지만 이런 감마 나이프나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는데 비용이 비싸게 든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런 4세대 수술비에서는 이 또한 보장이 될 수가 있고요. 요즘 환경 보시면 우리가 작년 불과 1, 2년 전만 네. 하더라도 우리가 코로나라는 거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제 뭐 올해도 그렇죠. 반 넘었잖아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변경된 게 우리가 코로나가 만약 걸렸다 그러면 우리가 격리당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쵸. 격리당해서 입원을 하는데 이런 음압 입원실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음압 입원실 같은 경우는요. 하루에 비용이 30만 원 정도 한대요. 그냥 입원만 하는데도요. 그렇죠. 격리돼서 코로나는 이제 특성상 격리돼서 입원을 해야 되니까 이런 경우는 하루에 30만 원을 들고요. 그냥 격리돼서 입원하는 경우도 15만 원 정도 되는데 오늘의 4세대 수술비에서는 이 또한 보장이 되는 거고요. 또 코로나로 인해서 특히 필요성이 증가된 보장이 정말 발음하기도 힘듭니다. 아나필락시스라는 보장이 있는데요. 이런 보장도 있어요.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예. 이런 보장 같은 경우 어떤 경우냐면 내가 음식물을 잘못 먹거나 아니면 성묘 갔다가 벌에 쏘였거나 예. 아니면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주사를 맞았는데 갑자기 이상 반응이 오는 거죠. 쇼크 같은 거죠. 그렇죠. 쇼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쇼크가 왔을 때 우리가 이제 예방접종을 맞으신 분들도 있고 이제 앞으로 맞으실 분도 있으시잖아요. 하지만 이런 보장이 있다면 만약에 대비해서 든든한 보장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수술비 여러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런 수술비와 이런 아나필락시스에 대한 이런 응급 상황에 대한 보장 이 또한 이 4세대 수술비에 들어가는 건데요. 그럼 오늘의 테마 플랜에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는 A 플랜입니다. 제가 테마 플랜은 좋은 보장을 비교해서 어떤 게 더 시청자님께 유리할까를 비교해드리는 프로잖아요. 지금 방송에 나가는 거는 절개술, 제거술도 보장되는 수술비입니다. 우리가 수술이라 하면 만약 넘어졌는데 뼈가 부러졌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보통 피늘 삽입을 하잖아요. 하지만 대부분의 수술비는 피늘 삽입할 때는 보장을 해주는데 1년 지나서 피늘 제거할 때는 수술비를 보장을 해주지 않아요. 그런 제거 시에도 여기서 받을 수 있나 봐요. 네, 수술을 핀 제거할 때도 보장되는 게 오늘의 테마 플랜이고요. 그동안에 우리가 수술비라 하면 조직을 잘라내고 그래야지만 수술로 인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테마 플랜에서는요. 우리가 대한민국 남성분들이 정말 많이 걸리는 질병 중에 부끄러운 질병이 있습니다. 어떤 질병일까요? 부끄러운 질병이라면 뭘까요?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는데 그냥 병원에 입원했어 하고 말을 안 하면 네. 항문 쪽 질환이 많이 있으신데요. 항문 쪽 질환에 앞서서 먼저 선행되는 질병이 바로 농양입니다. 네. 이런 농양 같은 경우는요, 수술이라기보다는 이제 주사기를 통해서 고름을 제거하는 게 있는데, 이런 고름을 제거하는 것 또한 수술비로 인정이 돼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디에 말도 못하고 보장도 그렇죠. 못 받아서 속상했던 걸 여기서 보장을 해주네요. 네, 여기서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유방암이나 아니면 네. 다른 질병으로 인해서 유방을 이제 제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럼 복원을 할 때, 아, 이거는 미용에 관련돼서 안 돼. 라고 했던 보장을 이런 유방 재건 복원술까지 보장되는 게 오늘의 또 테마 플랜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의외로 이런 심장 쪽에 고장이 나서 이런 심장 조율기를 교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런 심장 조율기 같은 경우는요, 유효기간이 있어요. 한 번 넣었다가 이거를 영원히 안 빼는 게 아니고요. 10년마다 이거를 바꿔줘야 됩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보장에서는 10년마다 수술비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오늘의 테마에서는요. 심장 조율기를 교체할 때마다 제거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오늘의 테마 플랜인데요. 와, 저희 지금 칼을 대는 수술이 아니라 거의 다 피 안 보는 수술만 네, 지금 맞습니다. 알려주셨잖아요. 지금 한번 네. 체크를 해보니까 여성분들 진짜 많이 하시는 그 자궁근종 그렇죠. 이거 간단하게 없애는 하이프 시술도 보장이 왠지 되는 것 같고, 네. 그렇죠. 그리고 코인 색전술 이거 뇌 쪽도 되는 것 같고 거기다가 암 관련해서도 로봇 다빈치 수술비도 로봇 시술 되고요. 네. 여기도 받고 코로나로 인해서 아나필락시스 그렇죠. 쇼크 관련된 시술까지 말씀을 해주신 이유는 아마 오늘 소개해 주시는 수술비 보험에서 이거 되니까 왠지 가져와 주신 것 같거든요. 네. 아마 지금 이 화면을 보시면 정말 시청자님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렇게요. 지금 계속 말씀드렸던 네. 이 보장 내용이 일단은 한 가지만 보험료를 예시했어요. 50세 여성분이고요. 보험료가 로봇 수술, 네. 하이프 수술, 또 심장에 요즘 많이들 방송에서 보셨을 텐데 내가 갖고 있는 보장은 급성 심근경색에 관련 수술비다. 협심증에 관련 허혈성 수술비다. 이것만 갖고 계신 분들은 네. 만약 심장의 부정맥으로 인해서 심방세동이라든지 이런 수술을 할 때 아, 나 저거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 하지만 그동안 망설였던 분들을 위해서 4세대 수술에서 하나 더 추가를 했습니다. 오. 여기 보시면 중간 부분에 나와 있죠. 심장 부정맥 고주파 냉각 절제술 보장 플러스 부정맥을 포함하는 심장 질환 수술비입니다. 만약 부정맥으로 인해서 수술을 할 때마다 2천만 원을 받는 보장인데요. 예. 지금 로봇 수술도 있었고요. 하이프 수술도 있었고요. 뇌가 부풀러서 코인 색전술도 있었고요. 심장 부정맥 수술도 있고요. 또 심장 혈관이 좁아지는 관상동맥 성형술도 보장이 되고요. 질병으로 인해서 하는 모든 수술인 질병 수술비도 있고요. 또 아나팔락시스 진단을 받으시면 연간 보장되시고 또 격리로 입원을 하면 또 음압 치료비를 받으시는 이 모든 보장이 50세 여성 기준입니다. 네. 20년 동안 안 오르는 보장료인데요. 맨 아래쪽에 보시면 나와 있죠, 보험료. 이거 지금 공 하나 빠진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1,885원을 만약 보장을 받으시면 예. 이 모든 보장을 보장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믿겨지지가 않는 게 그렇죠. 저희가 뭐 하나하나 지금 나열하기에도 지금 좀 버거웠거든요. 이 보장 내용만 해도 10가지가 넘습니다. 네, 거기다가 근데 이게 완전 최신 시술이잖아요. 그렇죠. 다 지금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네. 하이프 수술, 음. 코인 색전술 누구나 들어보셨을 그쵸? 거예요. 거기다 내가 갖고 있는 보장의 부족함을 살려주는 부정맥을 포함하는 심장질환 수술비예요. 무려 2천만 원입니다. 이게 지금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번 또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연간 지급되는 한 번 지급되는 것도 있지만 네. 1년에 우리가 2번씩 수술하나요? 보통 한 번씩 그쵸. 밖에 안 하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10,000원이라는 보험료로요. 우리가 10,000원 갖고 시장 가도 야채 몇 개 살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계란 한 판도 너무 비싸죠. 계란도 10,000원이 넘습니다. 네. 그런데 이 많은 보장을 10,000원대로 준비할 수 있는 게 오늘의 테마 플랜 A 플랜이고요. B 플랜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네. 핀 제거 술도 같이 보장되는 삽입 때나 제거 때나 둘 다 보장되는 게 오늘의 B사의 플랜인데요. 보험료가 이것도 2만 원대밖에 안 됩니다. 수술비 보험이 참 이런 걸 보면 감사한 것 같은데 오늘 소개해 주시는 수술비 보험은 유독 좀 저렴하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드네요. 만약 A, P 전 둘 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런 보험사의 조건을 한번 확인해 네. 보시면 둘 다 A사나 B사나 조건은 15세부터 70세까지 준비하실 수가 있고요.
내가 10년마다 갱신하길 원한다. 20년, 30년 이거는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30년 동안 안 오르길 원하시면 30년 동안 안 오르는 보험 선택하시면 됩니다. 납입 면제는요.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주요 3대 질환의 진단을 받으셨다면 더 이상의 보험료는 납입 안 하셔도 되는 거고요. 암 수술만 90일의 면책 기간이 있고요. 보장 가입 즉시 보장이 되는 게 오늘의 보장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자세히 한번 A사와 B사의 장단점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A사의 장점은요. 우리가 너무 많이 흔한 자궁근종에 대해서 뚫지 않고 초음파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비키니도 많이 입기 때문에 이제 흔적이 없는 수술 원하시잖아요. 그리고 고통 없는 수술 원하시잖아요. 이런 하이프 수술 가능하시고요. 뇌 질환을 칼에 대지 않고 수술할 수 있고 또 저렴한 보험료로 정말 믿기지 않는 보험료로 많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A사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단점이라면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비갱신이 아니고요. 내가 선택하기 나름이지만 20년, 30년 동안은 안 오르는 보험으로 보험료로 이 보장을 다 갖고 갈 수가 있는 거고요. B사의 장점은요. 수술이든 시술이든 관계없이 보장되는 겁니다. 그리고 절제 없어도 보장이 되는 거고요. 그동안의 수술의 정의에서 빠졌던 이런 흡입, 천자, 그러니까 거의 모든 게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내 몸에 있는 걸 빼내는 수술이 다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내가 어떤 보형물을 삽입했던 제거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보장된다는 거. 또 단점이 있다면은요. 비싸긴 하지만 A사에 비해서 비싼 거지 2만 원이 비싼 보험료는 아닙니다. 아, 그렇죠. 네. 정말 저렴한 10,000원에서 2만 원대로 이렇게나 많은 보장을 주고 또 준다는 게 사실 가입하는 입장에서 참 감사한 일인 것 같거든요. 저희가 이제 너무나 많이 수술이 발달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최신 수술에 맞춰서는 왠지 추천해 주실 게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원픽 좀 골라주시죠. 사실 마음 같아서는 둘 다 갖고 가고 싶지만 그래도 선택을 해야 된다면 저는 A사를 선택하겠습니다. A사를 선택해 주신 이유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요즘 최근 수술법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정말 여성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할 만한 하이프 수술이 있고요. 뇌에 관련돼서 정말 걱정되는 뇌에 관련된 또 심장 관련된 또 부정맥에 관련된 이런 최신 모든 수술비가 다 들어가 있는 A사를 선택하시면 한 달에 60세까지 10,000원대입니다. 10,000원대 초반으로요. 이 20년 동안 30년 동안 안 오르는 보험료로 살면서 한 번쯤은 수술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티눈을 수술을 하든 무슨 수술을 하든 한 번쯤은 수술할 수가 있는데 정말 저렴한 보험료로 이 모든 보장을 갖고 갈 수가 있다면 정말 이거야말로 오늘의 선물꾸러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바로 다음 주부터 출시되는 특별한 수술비 보험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특히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여성분들은 정말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피를 보고 칼을 대는 수술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 간단하게 초음파로 자궁근종을 제거한다든가 뭐 암도 그렇고 뇌 쪽도 그렇고 시술, 로봇으로 하는 그런 간단한 수술까지도 여기서 반복적으로 매년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험료 조금 나가도 괜찮겠다 싶은데 10,000원이라고 합니다. 10,000원 초반대면은 이 모든 보장들 가져갈 수 있다고 하니까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안수현 전문가님과 테마플랜 에비 시간 함께했습니다. 자, 방송 보시다가 강의 시간 혹은 테마 시간에 소개해드린 보험 어디에 궁금하시거나 내 보험의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6번 또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계속해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바로바로 상담 저희가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도착을 했습니다. 자, 1750님의 메시지예요. 자, 김경화 전문가님께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분이 50대 후반이신데 오늘 종신보험 강의를 좀 보신 것 같아요. 자, 종신보험 보험료가 좀 자세하게 궁금하시다고 하는데 50대 기준으로 낸 돈 다 돌려받는 보험 얼마 정도일까요? 아이고, 제가 50대 후반에 딱 뭐 얼마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저희도 이게 작업을 할 때요. 그 회사만 안다고 해서 이렇게 딱 나오는 것도 아니고 들어가면 유형이 한 8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그중에서 어떤 유형을 선택하느냐 그리고 가입 금액도 아까 예를 들어드린 것처럼 1억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50대 후반을 예를 들어드릴게요.
가입 금액 500만 원. 그러니까 사망보험금 500만 원부터 가입이 가능하니까 월보험료는 예를 들어 한 5만 원 전후 여기에서부터 한 2, 3억대까지 보장이 가능한데 매월 내는 보험료로는 한 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상품 유형 8개 중에서도 잘 고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5만 원에서 300만 원이 넘는 것까지 테이블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중에서 잘 신중하게 고려를 하셔야 되는 거는 내 자산 상태하고 가족 관계를 잘 고려하셔서 계약 형태를 어떻게 하느냐가 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얘는 5만 원에서 300만 원 범위에 있는 것 중에서 내 상황에 맞춰서 주문 제작으로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최저는 5만 원짜리에서부터 최고는 300만 원 이상까지 중에 50대 후반이신 질문 주신 17550님의 가족 관계와 내 상황에 맞춰서 얼마든지 주문 제작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맞춤 제작 가능한 보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이가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여력이 있고 얼마만큼 준비하고 싶냐 이거에 따라서 저희가 보험료도 맞춰드릴 수 있으니까 편안하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자 볼까요? 4334님의 메시지 안수현 전문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자, 이분이요 오래 앉아서 일하는 직업을 갖고 계신데 아마 오늘 부끄러움을 좀 무릅쓰고 연락 주신 것 같습니다. 오래 앉아있다 보니까 최근에 피곤해서인지 항문 쪽이 좀 많이 아프시대요. 그런데 병원에 간 적이 없다고 합니다. 저희가 사실 웃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보험을 준비하고 싶은데 어떻게 준비하면 좋나요? 라고 하셨거든요. 자, 안수현 전문가님, 어디 물어볼 데도 없고 우리 안수현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갑자기 제가 학문 전문가가 된 것 같은데요. 네. 절대적으로 정말 주의하실 점은 병원에 진단받기 전에 보험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내가 항문 수술을 한다 하면 질병 수술비는 받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항문 쪽은 사실 실손보험에서 면책사항입니다. 그래요? 예, 면책사항이면 질병 수술비에서도 면책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회사는 되고 어느 회사는 안 되고 이렇게 좀 구분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 수술비 약관을 한번 보시면 항문 쪽 질환이 되는 보험회사가 있고 네. 항문 쪽 질환을 보상을 안 해준 회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약관을 한번 확인을 해보신 다음에 보험사를 선택하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좀 전에 보셨으면 아시겠네요. B사를 선택하시면 보장을 충분히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참 속상한 게 이게 실비에서도 면책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수술비에서 되는 게 아니고 수술비 보험사 중에서도 되는 곳이 있고 또 안 되는 곳이 있다고 하죠. 저희가 방금 테마 시간에 소개해드린 이 4세대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요. 자, 이렇게 항문 쪽 질환은 물론이고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시술을 하는 최신 시술도 다 보장 가능하다고 하니까 빠르게 전화, 문자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자 또 보겠습니다. 자, 지금 2534님의 메시지네요. 40대 주부시라고 합니다. 자, 42세 주부신데 질병 후유 장애가 꼭 필요한지 이렇게 여쭤보셨습니다. 자, 김경아 전문가님, 저희 질병 후유 장애 진짜 인기 많거든요. 꼭 네. 필요하다. 뭐 이런 거 어떻게 보실까요? 아니 오늘 유튜브나 이렇게 방송에 질문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날카로운데요. 어려운 질문을 주시는데 아까도 그랬고 이번에도 질병 후유 장애가 꼭 필요하냐 이렇게 여쭤보면 뭐 그냥 전문가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국영수 다 중요한데 그중에 내가 이과로 가려면 수학을 잘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보험에도 우선순위가 있는데요. 우선은 실비하고 진단비, 수술비가 잘 되어 있으면 그걸 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조금 더 보완을 할 때 질병 후유 장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비나 진단비도 없는데 질병 후유 장애 막 얘기를 들었다고 이거를 먼저 하면 제가 보기에는 질병 후유 장애를 받기보다는 앞에서 이 건강에 위험이 생기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잘 정하셔서요. 실비, 진단비, 수술비가 다 있으시다면 작게라도 있다면 그다음에는 질병 후유 장애를 80세 만기는 저는 추천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길게. 최소한 90세 정도는 만기를 하셔야지 80세 이전의 질병 후유 장애로 보험금 받을 일이 없기 때문에 저렴한데 80세 만기로 한 질병 후유 장애는 무용지물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좋습니다.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우리 연락 주신 40대 주부분도 보험의 준비에 순서가 있다는 거 기억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우리 보험 순서에 맞춰서 A등급으로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만드는 게 질병 후유장애라고 생각을 하시고 90세 만기로 준비하시면 좋다고 하니까 전화번호로 계속해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2-3153-2666번과 함께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계속해서 많은 연락 부탁드리고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면서 자, 그럼 저희 보험 플랜 119 더욱더 풍성한 정보 들고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